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 함께 보셨는데요. 지금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뇌물죄로 제3자 뇌물죄 하고 또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적용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가능한 부분을 적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굉장히 엄격하게 수사를 저도 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그거죠. 특임검사팀이 지금 출범한 지 불과 6일 만에 저런 식의 어떤 혐의점을 잡고 밝혀낼 수 있었던 것들이 왜 그동안에는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통과가 됐었는가 소외가 있는데, 어쨌든 특임검사팀은 굉장히 노고를 다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진경준 검사장이 돈을 받은 것은 본인도 자백을 했고 명명백백한 사실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었거든요. 네. 특임검사팀은 대가성이 있다고 본 것 같죠? 예, 충분히 이제 넥슨의 각종 형사 사건들과 관련해서 법률적 자문을 했었고, 검사라는 지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높은 위치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 부분은 대가 관계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청소 영역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내사 관계를 종결시킨다고 하는 명백한 대가가 있었다고 본 거죠. 네. 자, 이 넥슨의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의 수사를 받게 될까요? 지금 진경준 검사장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발표 직전에 제가 이제 소멸시효 부분을 공소시효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 김정주 회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된 겁니다. 과거에는 이전에 제네시스 같은 것을 제공한 것만 가지고는 이미 7년이나 뇌물공여죄는 7년이거든요. 공소시효가.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특임검사팀에서 추가적으로 찾아낸 부분이 마지막에 2009년 이제 말경에 여행 경비로 5천여만 원을 주었다. 그러면 그 부분까지 앞에서 주식을 준 거, 제네시스를 제공을 한 거, 주식까지 단 것을 다 묶어서 하나의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면, 포괄일죄로 뇌물을 준 마지막 시점이 2009년 11월에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7년이 안 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제 기소를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특임검사가 밝힌 바와 같이 그런 뇌물과 관련된 부분은 기소 유지까지, 재판 과정까지도 김정주 회장에 대해서는 특임검사팀에서 맡고, 다만 그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본인의 어떤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서 그 부분을 그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은 부분이 이제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조금 파악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다시 이제 서울지검 특수 3부에서 이어서 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뇌물죄가 이제 공소시효가 7년인데 뇌물공여죄가 공소시효가 7년인데 그 부분을 포괄일죄라는 부분으로 해결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진경준 검사장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진경준 검사장의 처벌 수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거는 특가법을 적용했을 때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상에서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범죄인 거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바는 비교를 한다면 김광준 부장검사가 이제 조이팔 사건과 관련해서 10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사한 걸로 기소가 돼서 징역 7년형을 최종적으로 받았었거든요. 초기에는 한 12년형까지 1심에서 받았다가 감형이 항소심에서 된 것인데, 그의 사례에 비춰본다면 적어도 10년 안팎의 징역형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진경준 검사장이 앞서서 자수서를 제출했었잖아요. 이 부분이 독이 될 것이다, 악이 될 것이다 말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이 용어 자체가 자수서인데 자수서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자수를 이제 서면으로 한다는 그런 정도의 의무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수라는 거 하는 것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을 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로 제출하는 게 자수인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돈을 받은 것은 명백하지만 대가 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걸 부인을 했었거든요. 엄격히 말해서 본인도 법률 전문가인 검사장으로서 본인이 더 잘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수의 의미가 아니죠. 자수의 효력이 없는, 그냥 나는 돈은 받았지만 이거는 전혀 깨끗한 돈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표현을 빌자면 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금노 특임검사가 발표하는 내용 가운데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 뇌물 환수에도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환수에도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 것이, 본인이 이미 그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156억 원 가량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156억 원의 상당 부분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 넥슨 주식을 처분해서 현금화했던 부분이었고, 법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 범죄 같은 경우에는 몰수 특례법이 있어서 마치 민사 사건에서 가압류처럼 일단 묶어놓을 수가 있게 돼 있거든요. 보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치를 취해
취해놨고 예. 130억 원을 보전 조치를 취해놨기 때문에 환수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예. 네. 자, 이 특임 검사팀은 이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이제 수사가 다 종료가 되고 재판까지 넘어가는 과정까지 다 지켜보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사실 처음에 이제 대가 관계 부분이 제가 굉장히 쟁점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특임 검사가 발표를 하면서 형사 사건에 관한 자문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긴 했지만 예. 그 부분이 결국에는 모든 뇌물 사건에서는 대가 관계 여부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부분이 재판 과정에서 또 보강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데서 그 부분까지 입증을 해내는 역할을 아마 특임 검사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